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VGG의 논문과 코드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GG 논문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VGG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GG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깊이는, 모델의 깊이는 VGG 아키텍처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깊이의 중요성을 보기 위해서 다른 아키텍처 매개 변수는 고정을 하고, 모든 층에서 매우 작은 3x3의 합성곱 필터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의 깊이를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ILS, VRC 분류 및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에서 정확도를 더 높게 달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 인식 데이터셋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더욱 정확한 VGG 아키텍처를 개발을 했고, 또 추가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일 좋은 성능의 모델인 VGG16과 VGG19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먼저 VG16은 말 그대로 총 16개의 가중치층을 가지고 있는데 13개의 컨볼루션 층과 3개의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층을 가지고 있고, VG19는 총 19개의 가중치층을 가지고 있고 3개의 더 이제 추가된 컨볼루션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모델의 특징으로는 작은 3x3의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을 했다는 건데, 이로 인해 이제 깊이를 증가시키면서도 파라미터 수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깊은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고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미지넷 챌린지에서 두 모델 모두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분류 및 위치 추적 트랙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 모델의 구조인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 중에 위에가 이제 VG16, 그 다음에 밑에가 VGG19에 대한 모델입니다.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입력으로는 고정된 크기의 224 by 224 RGB 이미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처리로 각 픽셀에서 훈련 세트의 평균 RGB 값을 빼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3x3의 리셉티브 필드를 가진 필터를 사용을 합니다. 일부 구성에서는 원바이원의 합성고 필터도 사용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스트라이드는 1로 고정을 하고 패딩도 1픽셀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 맥스플링인데 5개의 맥스플링이 일부 컨볼루션 층 뒤에 배치가 됩니다. 이때 맥스플링은 2x2 픽셀과 스트라이드는 2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인데, 총 3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으며 처음 두 개는 각각 4096의 채널을 가지고, 세 번째는 이제 처음 클래스 ILS VRC 분류를 위해서 1000개의 채널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은 소프트맥스 층입니다. 그리고 비선형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렐로 함수를 모든 은닉층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컨볼루션 사용된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구성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A 모델부터 맨 오른쪽에 E 모델로 갈수록 더 많은 이제 레이어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A부터 E까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구성된 그 깊이만 다른 건데, 채널 수는 이제 처음에 64의 채널 수로 시작을 해서 각 맥스플링 층 뒤에서 이제 두 배씩 증가를 해서 마지막엔 총 512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 표는 이제 각 A부터 E 모델의 이제 파라미터 수를 나타내는데, 깊이가 깊지만 넓은 컨볼루션 네트워크층과 큰 리셉티브 필드를 가진 얕은 네트워크의 가중치수보다 적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VGG 모델이 이제 다른 모델들과 좀 다른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로 이제 다른 모델들은 첫 번째 컨볼루션 네트워크층에서 큰 리셉티브 필드를 사용을 했는데, VGG는 이제 전체 네트워크에서 매우 작은 3x3의 리셉티브 필드를 사용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3x3의 컨볼루션 네트워크 층을 쌓으면은 5x5의 유효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고, 또 3개를 쌓게 되면은 7x7의 유효한 리셉티브 필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시인데, 예시와 같이 이제 패딩 1을 추가를 해서 3x3 합성 곱층을 사용을 했을 때
이제 첫 번째는 5x5의 유효한 리셋 필드를 가지게 되고, 이제 그림엔 없지만 세 번째 층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은 7x7의 이제 유효한 리셋 필드를 가지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3개의 3x3 컨볼루션 층을 사용을 할 때 단일 7x7 컨볼루션 층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로 비선형성이 증가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3x3의 층을 여러 개를 쌓게 되면은 각 층마다 비선형성을 추가할 수 있어서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파라미터 수가 감소한다는 이점이 있는데, 만약에 각 층이 C 채널의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3개의 컨볼루션 네트워크 층을 사용을 하면은 3x3이기 때문에 총 27C 제곱의 이제 C 제곱의 파라미터 개수가 필요하게 되는데, 반면에 이제 단일 7x7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는 총 49C 제곱개의 파라미터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비선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원바이원 컨볼루션 네트워크층을 추가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제 리셉티브 필드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신경망의 복잡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트레이닝 과정인데, 먼저 훈련 방법으로는 미니 배치 경사 하강법을 사용을 해서 손실 함수를 최소화했고, 배치 크기는 256, 모멘텀은 이제 0.9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초기 학습률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검증 세트 정확도가 향상되지 않으면 10배씩 감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가중치 초기화인데, 얕은 구조에 아까 표에 있던 A를 먼저 랜덤 초기화로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 더 깊은 네트워크에 있는 첫 4개의 컨볼루션 층과 마지막 3개의 풀리 커넥티드 층을 A에서 훈련된 가중치로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층을 랜덤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해서 사전 초기화된 4개의 합성곱층과 마지막 3개의 풀리 커넥티드 층의 합숙률은 낮추지 않고 학습 중에도 변경될 수 있도록 했고, 랜덤 초기화는 이제 평균은 0, 분산은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을 했고, 바이어스는 0으로 초기화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 데이터 증강 및 전처리인데, 고정된 크기의 224 x 224 입력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재조정된 훈련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크롭을 했고, 무작위 수평 뒤집기와 무작위 RGB 색상 변화를 통해 훈련 세트를 추가로 증강했다고 합니다. 성능 향상의 요인으로는 네트워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여러 층을 통해 데이터가 처리되면서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이제 네트워크 과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필터 크기가 이제 또 성능 향상의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이렇게 했을 때 큰 필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파라미터 수가 줄어들어서 복잡성이 감소했고, 이는 이제 과적합을 방지를 하고, 또 작은 필터를 여러 층에 걸쳐 쌓았을 때 큰 필터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리셉티브 필드를 얻으면서 복잡성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전 초기화된 특정 레이어 덕분에 학습이 빠르게 수렴을 하여서 에포크 수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구성 A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성 A에서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 깊은 네트워크의 초기 가중치를 설정을 해서 학습 초기 단계에서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이는 이제 랜덤 초기화에 비해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테스트인데, 먼저 어떤 테스트를 했냐, 이제 풀리 커넥티드 층을 컨볼루션 층으로 변환을 했는데, 먼저 풀리 커넥티드 층은 각 뉴런이 이전 층의 모든 뉴런과 연결되어 있으며 입력의 공간적 구조를 무시하고 1차원 벡터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컨볼루션 층은 국소적으로 연결된 필터를 사용을 해서 입력의 공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입력의 작은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슬라이딩해서 특징을 추출을 했습니다. 공간적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컨볼루션 층이 이제 피처를 추출할 수 있어서 네트워크가 이미지의 위치 정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었고, 컨볼루션 층으로 변환을 했을 때 네트워크를 전체 이미지에 한 번에 적용할 수 있어서 계산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변환 과정으로는 첫 번째 FC층을 7x7의 컨볼루션으로 변환을 하고, 마지막 두 개의
풀리 커넥티드 층을 원바이원의 컨볼루션 층으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클래스 수와 동일한 채널 수를 가진 클래스 점수 맵이 생성이 됐고, 이는 이제 공간적으로 합계 풀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테스트 세트는 수평 뒤집기를 통해 증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 크롭 샘플링인데 입력 이미지를 더 세밀하게 샘플링하여 더 높은 정확도를 얻었는데 계산 시간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는 스케일당 50개의 크롭, 5바이오의 정규 그리드와 두 번의 뒤집기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실험 결과들입니다. 먼저 이제 단일 스케일 평가인데 단일 스케일에서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모델 성능을 평가했을 때 테스트 이미지 크기 설정은 이제 고정된 트레인 훈련 세트의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 셋과 훈련 셋을 동일하게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RN 정교화인데 ALRN 네트워크가 정교화층이 없는 A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B에서 E의 아키텍처에서는 정교화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깊이 증가에 따른 분류 오류 감소인데 A에서 E까지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가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에서 C에서는 이제 원바이원의 층을 사용을 했고 D에서는 이제 3바이3의 층을 사용을 했는데 C는 이제 원바이원을 추가를 해서 포함을 한 모델인데 이 C가 D보다 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추가적인 비선형성이 도움은 되지만 공간적 구조를 포착하는 게 더 중요함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고요. 깊이가 이제 19층에 도달하게 되면 오류율이 포화 상태에 이룬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얕은 네트워크와의 비교인데 B 네트워크와 각 쌍의 3x3 컨볼루션 층을 이제 단일 5바이오의 컨볼루션 층으로 대체한 얕은 네트워크와 비교를 했는데 얕은 네트워크의 탑 1 오류는 B보다 7% 높게 측정됐다고 합니다. 이는 이제 작은 필터를 가진 깊은 네트워크가 큰 필터를 가진 얕은 네트워크보다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 지터링의 효과인데 스케일 지터링이라 하면 이미지 크기를 256에서 512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조정할 훈련을 하는 건데 훈련 시 스케일 지터링을 사용을 하면은 고정된 크기로 훈련하는 단일 스케일 훈련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중 크롭 평가입니다. 어, 먼저 여기서 덴스 이밸류에이션 밀집 평가는 테스트 이미지 전체를 한 번의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평가하는 방법이고 멀티 크롭 이밸류에이션 다중 크롭 평가는 테스트 이미지를 여러 크롭으로 나누어 각 크롭을 개별적으로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 결과 표를 보시면은 멀티 크롭 이밸류에이션이 덴스 이밸류에이션보다 약간 더 나은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평가 방법의 소프트맥스 출력을 평균하여 결합하면은 각각의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두 평가 방법이 상호 보완적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VGG 결합 앙상블 실험인데 7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앙상블은 7.3%의 ILS VRC 테스트 오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출 후 성능이 가장 좋은 DE 두 모델의 이제 앙상블을 고려했으며 이를 통해 이제 밀집 평가에서는 테스트 오류를 7%로 밀집 평가와 다중 크롭 평가를 결합하면 6.8%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매우 깊은 컨볼루션 네트워크 모델은 이전 세대 모델들을 크게 능가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표인데 다른 모델들과의 비교를 한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구글넷은 이제 6.7%의 오류를 보였는데 이와 경쟁할 만한 성능을 보였고 또 클라리파이 모델은 크게 능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VGG에서는 두 개의 모델만 결합하여 6.8% 오류를 냈고 또 단일 네트워크 성능에서는 7%의 테스트 오류로 제일 좋은 결과를 기록을 했고 또 단일 구글넷의 0.9%를 초과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VGG를 통해 깊이는 시각적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걸 알 수 있었는데 깊은 네트워크가 분류 정확도에도 유익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VGG는 전통적인 르넷 아키텍처의 깊이를 크게 증가시켜서 이미지넷 챌린지 데이터셋에서 최첨단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VGG는 작은 3x3의 필터를 사용하여 깊이를 증가시켰다는 게 이 모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VGG 코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라이브러리들인데 토치와 이제 토치 비전, 매트플롯 LIB 등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설정을 해서 GPU를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VGG 모델 정의 부분입니다. 먼저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블록 단위로 묶은 모델들인데 먼저 컨볼루션 언더바 2 언더바 블록 구조는 먼저 이제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보시면은 인 디멘션은 입력 채널 수고 아웃 디멘션은 출력 채널 씁니다. 다음으로 이제 커널 크기는 3x3의 크기이기 때문에 3으로 해줬고요. 패딩은 1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 함수를 사용해서 비선형성을 추가를 했고 두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도 동일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맥스플링을 사용을 해서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컨볼루션 언더바 3 언더바 블럭의 모델에서 구조에서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3개로 확장을 했고 방식은 위에 2 블럭과 동일합니다. 그다음 VGG 클래스인데 먼저 init 메서드에서는 VGG 모델을 정의했습니다. 베이스 디멘션은 이제 필터의 기본 크기인데 여기서는 64로 설정을 했고요. num 언더바 클래시스는 이제 사이퍼 10의 데이터셋에 맞게 출력 클래스 수를 10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elf.feature에서 피처를 추출을 하는 부분인데 컨볼루션 블록을 쌓아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self.fc 언더바 레이어에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구성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사이퍼 10 클래스 수에 맞게 10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forward 메서드에서는 self.featurex 이걸로 이제 입력 데이터를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피처를 추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x.view, x.size 0, -1 이걸로 이제 컨볼루션의 출력인 4D 텐서를 원D로 펼쳐서 fully connected 레이어에 입력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self.fc 언더바 레이어를 통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 전처리랑 로드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텐서 형태 트랜스폼에서 이제 투 텐서로 이미지를 텐서 형태로 변환을 하고 평균 0.5, 표준 편차 0.5로 데이터를 -1에서 1 사이로 이제 정규화를 시켰습니다. 다음 사이퍼 10의 데이터를 로드를 했습니다. 10개의 클래스를 로드를 했고 트레인을 이제 true와 false로 각각 설정을 해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데이터 로더를 생성을 했는데 배치 사이즈는 이제 100으로 설정을 했고 셔플 변수를 이제 true로 해가지고 데이터 순서를 무작위로 섞어서 학습 안정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입니다. 배치 사이즈는 아까 말했듯이 100으로 했고 학습률은 0.0002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포크스는 100번 반복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GG 모델 인스턴스화를 했습니다. 베이스 디멘션은 64로 설정을 하고 모델을 이제 GPU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손실 함수로는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를 사용을 했고 옵티마이저로는 이제 아담이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미지 시각화를 위한 함수인데 먼저 이미지 이 구문을 통해서 학습 전에 데이터가 정규화되었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 값으로 되돌려줬고요. 그 다음에 파이토시 텐서를 넘파이 배열로 변환을 해서 매트플롯 LIB로 이제 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채널 순서를 변환을 해줬는데 텐서 이미지 형식은 이제 HW인데 이제 매트플롯 LIB는 HWC의 형식이 필요해서 채널 순서를 변환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학습용 이미지를 무작위로 가져와서 이제 라벨들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왔고요. 이 뒤로도 이제 각 라벨들이 출력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습 과정입니다. 먼저 이제 루스 에러는 이제 에포크별 손실값을 저장하는 리스트로 이제 설정을 해줬고, 이제 포문에서는 데이터를 먼저 GPU로 전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timizer.0 언더바 그래드로 이전 단계 그레디언트를 초기화를 하고 모델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 루스 계산 후에 백워드로 역전파를 계산을 해줬고 optimize.step으로 이제 가중치를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if문에서는 에포크가 10의 배수일 때마다 루스를 출력하도록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출력 후 시각화를 하도록 어펜드를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에포크가 10의 배수일 때마다 출력을 했을 때 나온 화면이고요. 다음 이건 이제 루스를 시각화한 화면입니다. X축은 이제 에포크 인덱스고 Y축은 이제 손실 값인데 에포크가 이렇게 점점 줄어든 거를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 과정인데 먼저 코렉트와 토탈은 맞은 개수와 그 다음에 총 전체 개수를 저장할 변수로 지정을 했고 모델.eval 함수로 평가 모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touch.no 언더바 그래드로 그레디언트 계산을 비활성화를 했고 to시.max 아웃풋 1로 각 배치의 가장 높은 확률 즉 예측 클래스를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아웃풋 인덱스 y는 y에서 예측값이 이제 정답과 같은지 확인을 하고 그 정확도를 이제 토탈 분의 코렉트로 해서 정확도를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총 80.84999%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